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더주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밖에 안 나가봤죠 지금. 제 출근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출근길은 몇 시? 몇 시죠? 저는 이 방송 전에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한창 비가 내릴 때 예. 출근을 했습니다. 아니 비도 오죠. 오늘 서울 지하철 파업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게 평소보다 한 20-3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불편이 많은 날인데 야 가을비치고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정도로 그죠? 정말 비가 세차게 왔습니다. 네. 어유 비 엄청 오는데 아니 오늘 비 온다고는 했는데 오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도 우산 갖고 왔어요? 우산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오셨나요? 이거 안 보여요? 아, 네. 예,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저희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보시면 제가 저 우산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도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죠. 화면에 잡힐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나만 보인다고 네.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유, 네, 이건 이우영 아나운서 게 아니라 제 겁니다. 네. 예. 가져가지 마세요. 네. 지난번에 뭐 회사에 우산도 안 두고 다니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왔죠. 제가 이제 우산 들고 있으니까 마치 이걸 판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 앞에서 샀어요? 네. 예. 자, 유튜브 얘기는 했죠. 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작하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조금 전에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관련 소식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고요. 조금 전 노란봉투법이 먼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곧이어 방송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76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참여해서 175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 법안의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었죠. 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를 한 건데요. 윤재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러한 결정이 오늘 민주당이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해석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시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런 부사를 써야겠네요. 결국.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선 마침내 이렇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고요.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향후 정국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하철 파업하면은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져요. 한 20-30분 길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만큼 시민 불편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시민이 이게 파업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 관련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에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그런 거를 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전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파업이 막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때 이 파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이게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것은 맞아요. 본회의에 상정된 거.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뭐냐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 지금 이 다시 본회의를 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본회의는 여야의 합의로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72시간을 넘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보고하고 상정이 됐으니까 다시 추진하면 된다? 그거는 지금 국회 의사국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같은 회기 때 다시 보고하고서 재추진하는 거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그 논리가 얼마든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국에서 지금 일사부재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회기 내에서 다시 못 올리는 건지 본회의 다시 열면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사국의 검토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11월 23일, 30일, 12월 1일, 12월 8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기국회예요. 같은 회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장한테 내일 본회의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일부 이 언론사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일 김진표 의장이 그래 민주당이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내가 내일 열어줄게라고 하면 내일 처리는 가능하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여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그 요구에 의해서 그걸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본인들의 그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모든 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소수 여당에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소식인데요. 오늘 혁신위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구와 지자체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 50% 할당 제한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이 우세한 영남 그리고 서울 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이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혁신위가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3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서 혁신위가 당 화합, 정치인 희생을 1, 2호 안건으로 건의한 바 있고요. 어제 또 혁신위가 경북대에서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청년 정치인 부족 그리고 청년 정책의 필요성 등이 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오늘 바로 청년과 관련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예. 좋아요. 이렇게 청년 우대해 준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요. 예,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네. 예.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청년들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 거라고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치가 바뀐다. 그러면 뭐 청년으로 다 그냥 국회의원으로 청년으로 다 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청년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모든 게 참신해지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SBS TV 토론 사회를 볼 때인데 그때 이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그 당대표 경선하는 마지막 TV 토론이었어요. 네.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결국 결론이 누가 됐냐 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아주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실제로 뭔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젊은 사람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후보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얼마큼 바꿨는지 그 평가는 제가 여기서 내리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민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식으로 비례대표의 50%를 청년한테 할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보여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유권자들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혁신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분들이 뭐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뭐 크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기성 정치인들이 참신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굳이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치 엘리트의 충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젊은 사람 보고 정치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자기가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그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에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외국도 젊은 정치인이 총리나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주 젊은 총리가 있었는데 좀 불미스러운 본인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에 총리직에서 결국 물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젊은 거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신선한 분위기를 주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은 열광할 수 있는 소재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관련 이야기인데요. 먼저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최근에 이준석 신당 출연을 전제로 내년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율을 분석한 내부 여론조사를 지도부에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을 크게 적극 지지층 또 소극 지지층 등으로 분류했을 때 소극 지지층 가운데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야 양당 지지층 모두 수도권보다 영호남권에서 신당으로 이탈률이 높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빠진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달 21일에서 22일에 걸쳐서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조사에서는 이제 지지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7.9%,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는 13.9%가 신당을 지지한다 답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민주당 지지층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약한 지지층이 신당으로 빠져나가는데 민주당 이탈층은 이 전 대표가 윤 정부에서 탄압받는 듯한 모습에 공감을 해서 신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이 전 대표가 비례대표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고 또 비례대표 투표에서 신당을 찍는 이른바 교차 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이제 비례 신당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현재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 말고도 조국 신당 이런 게 나올 경우 비례 의석수를 대폭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만 단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하면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국을 3개에서 6개 권역으로 쪼개고요. 그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군소 야당들은 지금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가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을 깨는 일이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구 출마 요청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 또 대구 출마 움직임 이런 이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당이 선거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역 기반이 있든지 아니면 두터운 팬덤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유력 대선 후보가 바로 그 신당 창당에 가담을 하든지 근데 셋 중에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얘기를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대구에 기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가족들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력 대권 후보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의 두터운 팬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팬덤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는데 이 팬덤이라는 거는요. 진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몇 퍼센트가 팬덤인지는 그건 여태까지 어느 누구의 팬덤도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굉장히 두텁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몇 명인지 그걸 어떻게 조사가 나옵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팬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다른 팬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신당을 만드는 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께서도 많아야 2에서 3% 정도 득표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두 석이거든요. 비례대표. 그리고 예를 들면은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과거 3석, 열린민주당에서 3석을 얻었는데 그때의 조국 전 장관과 지금의 조국 전 장관이 그 주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준석 전 대표 최소한도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점점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신당을 만들 경우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대구에서 나가면 당선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다 대구 사람들이니까. 근데 글쎄요. 대구 분들이 대구 유권자들이 또 이 보수 정당을 분열시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표를 과연 그래도 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실험적인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오늘도 실험이 있었잖아요. 이게 탄핵이 드문 거래 가지고 이게 진짜 이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민주당에선 벌써 탄핵을 계속 탄핵 얘기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듯이 지금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될지 대구로 많이 출마하게 되면 될지 이것도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연일 공천 분리익 우려를 제기하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조응천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다.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거치 결정에 대해선 12월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신당 합류와 관련해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는 열려 있다라고 했고요. 한 달 내에 거치 결정을 내리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비명계는 또 이 대표를 향해 험지 출마도 요구를 했고요.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 역시 여당의 윤핵관 험지 출마론에 맞춰서 이 지도부의 험지 출마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명 주류 쪽에선 이러한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탈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 비명계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당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정치 생명을 생각하면 배신자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명계가 그 보수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하고 같이 당을 만들어서 나간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명계들끼리 만일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된다면 굳이 남이 만드는 신당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명계의 숫자는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제가 볼 때에는 20명은 충분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고 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터러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 과거 야당 대표 신당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뭐냐면 비명계들이 신당을 만든다면 저는 호남 쪽에 기반한 신당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 지금 없거든요. 민주당 아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영남에 기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해야지. 야, 이거 이준석 신당 가나? 그거는 그냥 그냥 흥미롭게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다 했네요. 우리가 한 거. 네. 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